계속해서 지금 실적 발표, 이번 한 주간에 있을 기업들의 발표 일정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면서도 지수 분위기가 워낙 좀 좋지가 않은 오늘 장이다 보니까 두려움도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 좀 챙겨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일단 시장의 시작이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하락 여파를 좀 받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실적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별다르게 상승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장기 국채 미국의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등락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등락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은 사실 별다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 3,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선물이 한 5천 계약 이상, 장중에 6, 7천 계약까지 매도를 갔다가 매도폭이 좀 줄어드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에 움직이는 수급의 움직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를 유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을 때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 매도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시장은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고 난 이후에 실적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기저효과에 좀 기대했던 부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과 대비를 이루면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지 않으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는 거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은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오히려 어닝 쇼크에 조금 더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연말 연초 이후에 대형주들이 대부분 급등한 이후 기관 조정 양상을 좀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싸지 않다라는 일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등락을 먼저 살펴보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지난주에 반등을 좀 이어던 기조가 오늘 다시 대밀리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번 3,316이라는 코스피 고점을 좀 형성한 이후에 시장은 대밀렸고 반등을 좀 주고 있지만 사실 이번 등락이 한 번에 바로 지점 고점을 넘어서서 상승으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초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좀 전환하기는 힘들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시장은 이번 주에 좀 대밀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밀린 이후에 직전 저점을 좀 지켜주면서 기술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좋게 나온다면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구간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어려워졌냐라는 부분들을 좀 본다면 역시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조가 미국 시장과 좀 동조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을 잠깐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고가권에서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급등한 양상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고 지난 8월, 9월, 10월 조정 이후 최근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기조, 코로나19 이후에 급등했던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경우는 일단은 지난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에 굉장히 급등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 2월 달 이후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역시 1 아래에서 1.8까지 굉장히 급등했던 구간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5일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주식과 장기 국채 금리, 원자재 가격이 모두 동시에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고조되었던 구간이
지난 4월, 5월 구간까지 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급등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지금은 조정을 일부 야기하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조정은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과 원자재 가격의 급락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먼저 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한때 1.8% 이상까지 치솟았던 미국 장기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1.3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의 영향보다도 오히려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형성되어 있는 1.3 아래는 지난번 2월 달에 급등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의 1.2 정도와 상당히 일치하는 위치에 이제 거의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장기 국채가 금지했던 이 2월 달에 1.2 정도에 형성됐던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그 수준까지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급등했던 구간에서 이제 정상적인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에서 지금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왔고, 만약에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주도주로 부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2분기 정점론을 비롯해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인데,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2 아래로 내려가면서 혹시 1.1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좀 나옵니다. 자, 이 우려감이 지금 현재 우리 증시를 어렵게 하고 글로벌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는 안도렐리로 IT 성장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상승하거나 교차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현재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미묘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을 하고 IT 성장주들도 하락을 하는, 경기 관련주와 성장주가 모두 다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엔 가장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후에 IT 성장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올 초부터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굉장히 선순환의 움직임이 지나왔다면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시기일 수 있는 경기 관련주와 IT 성장주가 동시에 다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의 우려대로 과연 지금 현재 이런 경기와 관련된 침체 국면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장의 우려감이 좀 증폭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서 경제 발전 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액이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영업이익 기조, 그리고 2분기 실적 기조를 본다면 사실 침체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반면에 이제 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의 경제 지표 중에서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심리와 관련된 경제 지표가 오히려 시장을 조금 압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실적 시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반영이 되지도 않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IT 종목들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 증거를 좀 겪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기조는 사실상 시장의 국면으로 본다면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 구간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가장 크게 가져왔던 원자재 가격들이 정상화 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 장기 국채 금리도 지금 현재 떨어졌고, 주식 시장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당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기조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이 행보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에서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 구간이 좀 지나면 시장은 다시 완연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살펴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상승 각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달에부터 1월 달 급등하던 이 구간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한 두 달 상간에 70%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두 달 상간에 70%라는 굉장히 큰 폭의 등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삼성전자에 가졌던 기대감, 올 2분기에 나왔던 12조 5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은 어쩌면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시장에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실적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속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저 정도 급등하는 단기간에 두 달 만에 70%를 급등했는데 불구하고 사실 8만 원대 근처에서 지금도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반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의 등락을 좀 봤을 때 단기간에 저 정도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의 레벨업 기준을 4개월 단위로 해서 30% 주가가 급등할 때를 레벨업이나 레벨 다운되는 시기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보였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3개월에 삼성전자가 40%, 30% 이상 상승했을 때는 조정폭이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조정폭을 본다면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만큼 시장이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IT 종목에 대한 지금 접근은 미국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8월달 이후가 지나면 주가는 상승 쪽으로 완연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또 대표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던 종목이 포스코인데요. 삼성전자가 IT 성장주 쪽을 대변하는 대장주라면 최근에 포스코는 경기 관련된 종목을 대변하는 대장주였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상승세에서도 불구하고 연초에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2차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2차 상승 이후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받는 구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대부분의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의한 원자재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폭락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대부분의 경기 확장과 관련된 기조 섹터들,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실적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2분기 실적을 보면 2조 2천억이라는 예상했던 2조가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2조가 된다라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2조 2천억이라는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꺾이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았냐라는 부분은 조정으로 보는 게 일단은 좀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유럽의 탄소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지표가 2분기 순간적으로 조금 예상치만큼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은 길게 본다면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이 들어와서 조정을 좀 받을 때가 길게 본다면 오히려 이런 경기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지금은 주가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부분이 이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품 가격의 인상이 시장에 원활하게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반응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인 시장의 역방향일 뿐 전체적으로는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조금씩 살아날 것이고 테이퍼링을 해야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올 때 오히려 이것을 수혜를 받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다라고 보시는 관점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 구분 짓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제품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는데 제품 가격이 인상이 덩달아 된다면 예를 든다면 포스코 같은 철강업체들은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나 조선용 후판 가격을 지금 연에 4, 5회 이상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상되는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이번에 포스코처럼 분기 실적이 2조 2천억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제품 가격 인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간주를 해도 될 것이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아마도 지금 현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디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약간 삼성전자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이 차트를 잠깐 월봉의 관점에서 조금 본다면 포스코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직전 고점에서 조정받는 모습에서 월봉으로 보면 조정의 각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뒤쪽으로 그렇게 조정 폭이 크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포스코가 경기가 확장되는 시점에서 가져왔던 주가 등락을 좀 본다면 어쩌면 이제 이런 구간의 등락이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의 등락으로 비유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손바뀜이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까지 본다면 생각보다는 포스코의 목표 가격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적어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도주를 공략한다면 이런 여력이 남아있는 쪽과 IT 섹터에서 어느 정도 슈퍼사이클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주가의 여력이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이전에 우리가 경기 확장 구간에서 경험해봤던 주가 전략을 보시면 예전에 유동성 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30배 가까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2배 이상 가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은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를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외국계 펀드들이 요구하는 바는 차트상의 위치보다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부분과 지금 가격이 원래 예상되었던 가격보다 싸냐라는 부분인데 포스코를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2조 2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는 이전에 고점을 했을 때 2007년도 8년도 이때와 비견주어도 전혀 실적인 손색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 굉장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점에서 이후에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섹터 자체가 굉장히 커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지금까지는 공포로 받아들였고 조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정상적인 굉장히 급등했던 구간에서 내려와서 점진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찾아서 그 종목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여 나가서 수익을 좀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은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서 주도주가 없고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당장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대응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당장의 오늘 내일 대응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섹터, 종목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급등이 내려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칭 시장 전체의 인덱스 펀드나 지수를 맞춰가는 패시브 자금은 거의 이제 움직일 여력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 된다면 이제 기관, 투신이나 연기금으로 비롯된 액티브 자금이나 그다음에 외국계 액티브 자금들의 종목별 활발한 공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고정화되면 액티브 자금들이 개별 종목 공략을 많이 나서게 됩니다. 그 개별 종목의 공략은 작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인데요. 작년에는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섹터 전체를 공략하는 바스켓 거래가 많았다면 올해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 공략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인 외국인과 기관, 후신 연기금의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이 두 가지를 투톱으로 전략을 짜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조금 더 지금 구간의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좀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